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이제 귀여운 질문이라고 한 이유가 저는 정확히 뭐 그분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겠지만 지금 김경님은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은 지금 원한이를 택하려면 당분간 수입이 적을 것이고 또 쪼짜니 허무할 것 같다 라는 이 미래형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김경님의 나이는 35살은 그러니까 저 질문은 25 정도 20대에 보통 고민하는 하는 나이 물론 뭐 아, 20대는 뭐 그렇게 뭐 꿈과 현실을 고민한다기보다는 뭐 그러면 되게 성숙한 친구지만 어쨌든 지금 김경님의 나이는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최소한 20대 후반의 어느 언저리에라도 뭔가가 시작이 되어서 뭐 27, 28, 29 그런 무렵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35살이 시작해도 돼. 아비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이라는 나이는 그러니까 35이라는 나이가 아니라 이 35년이라는 삶은 35년이에요. 35년. 김경님. 김경님이 태어나서 35년을 살았다고요. 그래, 인생의 수명이 90이라고 쳐도 3분의 1을 산 거예요. 3분의 1을. 그럼 뭐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건 뺍시다.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35년이라는 절대적인 수치예요. 이 35년이라는 나이는 35년이라는 세월은 뭐랄까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해보니 너무 허무하네요. 또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정적인 삶을 택해서 했는데 하고 보니 너무 허무하네요. 또는 내가 이렇게 하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적어서 참 힘이 드네요. 라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 때이긴 해요. 그러해야 할 시기이긴 해요. 35이란 35년을 산 세월의 어떤 한 사람이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경님을 무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너무 늦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또 휩쓸리지 마시고 이 35년이라는 세월 앞에 잠시 서보라는 거예요. 김경님은 지금 잠시 모든 것을 잊고요. 평가 말고요. 평가 말고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렇단 말입니까? 에이 결국에 그럼 뭐 나 늦었다고 뭐 그럼 나 늦었으면서 뭐 아무것도 그럼 뭐 이런 평가의 얘기가 아니라 35년이라는 그 세월 앞에 그냥 아무 평가 없이 서보라는 거예요. 내가 35세예요. 35살이야. 나 이제 35살에 뭘 해야 되고 이런 평가 말고요. 내가
35세구나. 그럼 이렇게 확 밀려오는 35살에 뭘 해내야 되고 뭘 해내야 되고 남들은 뭘 하고 친구들은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고 돈을 얼마 벌었고 자산을 얼마 벌었으면 부모님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회사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성공을 몇 등분해서 이렇게 업적을 쌓아가고 있고 누가 누구 인맥을 만들고 있으면 라인을 타고 있고 뭐 그럼 36세가 되면 어디 이런 거 말고요. 뭐 지금 사람들이 이 나이라는 것을 요런 평가의 용도로만 평가와 자격과 그런 어떤 경쟁과 비교의 도구로만 나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생각하는 것이 공포고 외면하고 싶고 말을 하지 않고 싶고 묻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는데 나비님은 지금 그 얘기를 이걸 잠시 버려두기도 쉽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는. 근데 이 아비님 앞이니까 감히 아비님에게 약간 주어진 권위로서 이런 걸 잠시 치워두고요. 잠시 치워두고 아비님은 김경님이 아이고 35살에 그런 고민하고 앉아있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이 35세 내가 35세구나 하고 내가 어쨌든 저쨌든 내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아니면 보류하고 있던 미적지근하든 내가 35년을 이 땅에서 살아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죽지만 마라. 죽지만 않으면 반드시 때는 오고 반드시 끝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5세 김경님이 무슨 CEO가 됐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김경님이 다 쫄딱 말아먹어서 어디에서 뭘 줍고 있다고 해도 아비님은 별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살아있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CEO가 됐음에도 이렇게 조그만 이 아비님 앞에 와준 것에 대해서 그런 겸손함에 감사해요. 자, 그냥 이 35년이란 세월을 음미해 보세요. 그냥 내가 35년을 살았구나. 아, 더럽게 힘들었다. 아,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겹던가. 잘한 건 당연한 세상, 못한 건 뜯어먹히고 평생 낙인이 되는 세상, 대학 한번 잘못 들어가도 그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이상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법을 어기지 않고 남들에게 그래도 눈에 띄는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도 그렇게까지 학대하지 않으면서 별 살아왔다. 내가 이 35세, 35년, 35세 말고 내가 이 땅을 35년을 살았구나 라고 잠시 음미해 보세요. 잘했죠. 장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음미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늦을 수는 있지만 어떤 시기, 예를 들면 가장 큰 예로는 여자에게는 어떤 2차 성징이라는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춘기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어떤 심리적, 정신적 변화는 사춘기겠죠. 근데 그 사춘기가 35살에 오는 사람도 혹 있을 순 있어요. 정말로. 그 사춘기가 35살까지 35살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걸 정상적이지 않다고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시기가 참 많이 늦은 건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절대 지금 평가의 버릇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평가의 버릇. 그러면 또 자꾸 평가라는 것에 또 넘어가지 말고, 만약에 뭐냐면, 그래, 어떤 사춘기는 대부분 20대에서 끝나요. 정상적으로는. 늦어야 25세고 아주 늦어도 20 후반부에는 거의 마무리가 돼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그런 흐름을 따른다고요. 자, 여기서 평가라는 어떤 눈꺼풀을 잠시 떼보세요. 잠시 떼보시고 35살에 사춘기가 온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저는 35살에 사춘기가 왔네? 에이 찌질이. 이런 평가를 잠시 걷어내 봐요. 그랬을 때 모두가 정상적으로 겪는 사춘기를 이 사람은 왜 35살에 왔을까? 라고 본다면 제가 어렴풋이 사춘기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영글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35세의 사춘기가 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를 걷어내면 뭐가 보이냐면, 이 사람은 35세까지 아니면 25세, 20대 후반까지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어보지 못하도록 어떤 영향이 있었구나. 다른 영향이.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부모님의 어떤 깊은 개입, 부모님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어떤 삶, 그리고 세상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어떤 삶, 그게 아주 병적으로까지 가면 마마보이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겠지만, 어쨌든 제 말은 정상적으로 모두가 겪는 것을 이 친구가 35살에 겪는다면 이것은 이 친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쎄 문제라는 것도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이 친구가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구나. 짓눌려져 있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35살에라도 사춘기가 와주고 이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 숨통이 트였다는 거구나. 이제 35살에야 비로소 이 친구가 혼자 있을 수 있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사람, 한 개인,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다시 돌아왔구나. 기쁘다. 아비님은 단지 이제 늦었지만 티가 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혹여나 평가의 기준으로 놀림되지 않도록 아비님은 티가 나지 않도록 감싸주고 챙겨줘야 되겠다. 아비님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자, 이 말을 잘 음미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이 미래를 보는 시기가 아니고요. 현재를 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정을 택할까요? 미래를 택할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반강제든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하고 온 상태예요. 온 상태여야 해요. 그래서 보통의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5, 한 35년의 세월이 지나면 35년의 세월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자기만의 무언가를 가지게 돼요. (35년의) 세월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20대와 30대가 다른 거예요. 정말 달라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20대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막 좌충우돌하면서 살죠. 열심히는 살고 싶은데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35년이 지나면 쓰레기든 어떤 것이든 진 것이 허무함이든 아니면 외로움이든 쓸쓸함이든 우울함이든 어쨌든 자기만의 무언가, 자기만의 어떤 35년이란 세월에 결과물을 가져요. 그럼 아비님은 이 35년의 세월의 결과물을 보고 낙담하고 있다면 그걸 왜 낙담하고 있냐? 지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아닌데요. 저는 35년 동안 했는데 기껏해야 제 손에 주어진 건 쓰레기입니다. 당신이 진짜 쓰레기냐? 그럼 자세히 봐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펼쳐본 적 있냐? 이까짓 거 펼쳐봐서 뭐합니까? 펼쳐보세요. 펼쳐보니 거기에는 뭐 여러 문구들이 적혀 있는 거지. 그 문구들 속에서 뭐 어떤 새로운 응용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35년이란 세월은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게 돼요. 그게 쓰레기건 우울함이건 쪽팔림이건 뭐 허무함이건. 근데 자, 김경님 35년을 산 한 친구, 김경님의 손에 놓인 건 여전히 선택의 기로예요. 선택의 기로라는 건 이 손에 쓰레기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손에 쥔 게 쓰레기도 없으니까 슬픔은 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빈손이라는 거예요. 35년의 세월 앞에 김경님의 손에 빈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그 사춘기 얘기를 기억하세요. 35년이란 세월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잘 봐요. 잘 계속 이 평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도 함께 같이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김경님은 지금
온 세상과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만 35년 동안 해버려가지고, 자, 놓치지 말고 집중 잘 따라와요. 자, 35년이란 세월은 어떤 결과물이 있게 돼 있다. 싫든 좋든. 왜? 35년이란 세월이 그래요. 근데 여기에 결과물이 없는 빈손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보통 20대 정도에는 사춘기를 다 겪는다. 근데 여기 35세에 사춘기가 온 사람이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사춘기가 35세 때 온 사람이라면 사춘기란 건 뭐야?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자아가 성숙해가는 시기야. 근데 그걸 35세 때 겪어. 그렇다면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무거운 본인의 이름은 어쩔 수 없는. 자, 35년이란 세월은 어쨌든 저쨌든 결과물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빈손인 친구가 있는 거야.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선택만이 놓여 있을 뿐이에요. 선택의 기로에만 서 있는 거예요.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경님.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패키지의 선물이에요. 요걸 듣고 음미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오셔서 또 영상 보시고 또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은 한 패키지의 얘기만을 포장해서 드리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35년에는 당연히 결과물이 있는데 빈손인 친구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뭐겠어요? 김경님은 나쁜 결과를 맺지 않으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쁜 결과를 맺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욕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춘기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이보그 아들처럼 왜? 부모님을 아프게 하기 싫으니까 뭐 그런 것들 나쁜 결과를 맺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지금도 빈손이구나. 근데 지금 35살에는 어떠한 결과물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비님은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김경님에게 가장 큰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김경님은 지금 나쁜 결과를 맺지 않으려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데 나쁜 결과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결론이 35세의 빈손이고 여전히 선택의 기로라면 정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다. 정말 문제는 그냥 정말 그거 어떠한 것은 이거를 좀 표현이 그런데
나쁜 결과라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허무함이라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허무하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허무하지 않으려고, 헛수고하지 않으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고민, 선택, 기로, 허무하지 않으려고, 헛수고하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고민의 결과가 빈손이라면 어떤 결과도 없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일을 택하려면 당분간 수입이 적을 테고를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좀 장황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김경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김경님 같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라서 좀 다듬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김경님이 빈손인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보통의 35살은 빈손이 아니거든요. 쓰레기 한 장이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자면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김경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오늘의 무언가는, 제가 아까 김경님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일을 택하려면 당분간 수입이 적을 거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현재를 쫓자니 너무 허무할 것 같다. 가 아니고, 당분간 수입이 없는 상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택하셔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정적인 현재를 쫓아서 허무한 상태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비님이 당분간 수입이 없는 상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을 고민해 드릴게요. 또는 안정적인 현재를 쫓아서 너무 허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드릴게요. 손에 무언가라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쁜 결과라도. 왜?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35년의 세월에 당신만의 스토리, 당신만의 안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수리할 것도, 수정할 것도, 가르칠 것도, 추가할 것도, 같이 울 것도, 웃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10대 소년 같은 거예요. 근데 10대 소년에게는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마음껏 살아봐. 나름의 네 기준을 가지고. 근데 지금 김경놈에게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얘기를 잘 음미하셔야 돼요. 원하는 일을 택하셔서 수입 한 푼도 없이 없는 그 고통 속에 사세요. 아니면 안정적인 현재를 쫓아서 허무해 하세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세요. 왜 그러냐고요? 아마 원하는 일을 택하신다면 그 일을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일은 다 그 일의 선배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김경님이 롤모델로 삼고 싶은 어떤 존재들이 있을 거고,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김경님이 되고 싶은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면서
삶을, 꿈을, 자신의 영향력을 만들어 가셨냐면요. 다 안 좋은 결과들을 가슴에 부정하지 않고 품으면서부터예요. 안 좋은 결과를 피하지 않으면서부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35세의 김경님은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를 실제로 사시면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또는 안정적으로 사시면서 허무해 하시면 많은 것들이 강렬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허무하니까. 허무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진짜 허무하구나. 라고 하니까 정말 미련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강렬한 별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허무하지도 않으니까 미련인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적지도 않으니까 그냥 기로운 거예요. 선택의 기로. 수입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푼도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허무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 허무에 깊이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리돼요. 그러면 비로소 아비님이 말하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을 미련 없이 갈망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30대 후반의 사람이 살아가게 될 삶이라는 거예요. 한 푼도 없이 못 받으면서 좋아하는 일 하세요. 또 안정적으로 돈 따박따박 벌면서 너무너무너무 허무하세요. 월급은 올라가고 직장으로부터 인정은 받는데 점점 모든 것이 있는데 나만 없어져가는 그 철저한 허무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가슴 속에 한두 개 정도만 남아요. 김경님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영향력을 만들어간 모든 분들은 아비님이 얘기한 것과 그렇게 틀리지 않는 삶들을 살아요. 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것은, 그리고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것은 원하는 게 한두 가지 뿐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 정도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다려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자, 오늘 얘기를 잘 음미하셔야 돼요. 김경님이 바란 대답은 아니었지만 저는
바라는 것 말고 김경님에게 진짜 오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들려드릴 수 있는 말을 들려드린 거니까 잘 음미하시고 잘 음미하셔야 돼요. 35전의 삶 앞에 오늘 얘기들을 잘 음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1달러 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